네, 7단원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점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시그마 x만큼 x축 방향으로 수직 응력이 작용할 때 다음과 같은 이제 스트레스 엘리먼트가 있고, 이게 45도 만큼 로테이션 했을 때 스트레스 값을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2.18 같은 경우는 시그마 x가 값이 좀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 응력의 변환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평면 응력의 변환 공식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평면 응력의 변환 공식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시그마 x 부분에 여기서 얘기하는 10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세타 대신에 여기 보면은 여기 세타 대신에 여기서 얘기하는 마이너스 45도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쪽에 이제 시그마 y 같은 경우는 0인 경우가 되겠고, 여기 이제 타우 x, y가 적용을 할 텐데 이것도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식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 이 값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단순하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시그마 x1, 즉 이제 이런 식으로 45도만큼 돌아갔다라고 했을 때 작용하는 이런 것들의 값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8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마 x 대신에 x가 그전에 10메가파스칼이었다면 이거가 12메가파스칼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해서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7.3.12 같은 경우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전달 응력만 작용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값을 가질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프린시플 스트레스, 즉 주응력 상태를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응력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주응력이 되는 주응력 각도를 일단 구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값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시그마 y도 0, 시그마 x도 0. 즉 이 얘기는 여기 들어가는 요 값은 어떤 값이 되든 간에 요 아래 값이 0이 돼서 이거는 무한대 값이 되겠죠. 즉 이 얘기는 세타 p라는 게 45도 요걸 가진다는 게 되겠고, 이거로부터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변환 공식 요거를 사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값은 없고 요 값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 프린시플 스트레스에서는 이제 시그마 값이 하나가 더 생기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해서도 동일한 값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발생을 할 텐데, 여기서 보면 이것도 값이 없고 요 값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값을 이용해서 두 가지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7.3.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앞선 문제랑 뭐 동일하게 이런 상태에 이제 스트레스 분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250 저는 마이너스 820 요거는 11 거꾸로죠. 1175 이 상태일 때 이제 프린시플 스트레스 값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앞선 문제랑 동일하게 프린시플 스트레스를 가질 때 값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나와서 이제 세타 P1, 세타 P2 요거를 구하면 되겠는데, 이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마이너스 820 250 빼기 1175 여기서 같은 경우는 단위가 이제 PSI로 적긴 했는데 위아래가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했고, 이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P1 같은 경우는 28.4도, 두 번째 값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부터 시그마 1, 시그마 2 이걸 뭐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것도 그냥 변환 공식이죠. 요 값에다가 이제 요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할 거고, 이 값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프린시플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를 구해보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달 응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공식상으로 혹은 뭐 민 값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x 같은 경우는 250 빼기 1175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20의 제곱, 요거 전체 이제 루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180. 네, 단위는 여기서 이제 PSI 썼기 때문에 PSI 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문제에서 보면은 스케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스케치하게 되면은 각도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기존 대비해서 이 각도가 이쪽으로 이제 마이너스 28.4니까 28.4만큼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상 이게 시그마 1, 시그마 2 타워 값이 되겠죠. 이렇게.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앞선 문제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마 x가 4800, 타워 xi가 마이너스 1950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 y는 이제 모르는 상태고, 이거로부터 프린시플 스트레스를 구해봤더니 6375 값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모르는 시그마 y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마 1을 알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지금 요 수식으로부터 요거는 알고 6375 요것도 알고 여기도 요거는 알고 요것도 이렇게 알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시그마 y에 대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값을 다 넣고 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값을 구하게 되면 시그마 y는 이 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만약에 결정됐을 때 이런 뭐 시그마 y 값을 앞에서 구했을 때 이거로부터 전체적인 프린시플 스트레스를 다 구해보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뭐 시그마 1과 시그마 2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값을 이제 알아봐야 되고 이거로부터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로부터 세타 P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8.93도, P2는 여기서 이제 9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서서 이제 시그마 1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시그마 2 같은 경우는 이 값으로부터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1, 2 이걸 구했을 때 시그마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모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 어떤 포인트일 때 예를 들면 요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거나 이 값이거나 될 거고, 여기가 시그마 2 여기가 시그마 1이 될 텐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x1 그러니까 x 시그마 x 그 다음 시그마 y 요 값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이게 시그마 x고 이게 시그마 y라고 하면은 시그마 x가 뭐 시그마 2보다 큰 경우에는 시그마 y도 시그마 2 즉 프린시플 스트레스보다 큰 경우가 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주어진 게 시그마 x가 작은 경우죠. 그 얘기는 이게 6375가 될 거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x가 되겠죠. 여기서는 즉 요게 작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이제 시그마 1으로 두고 계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값이 더 작은 경우에는 거꾸로 요거를 이제 시그마 2로 두고 계산을 해야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종적으로는 2386 요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7.5.12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볼륨 체인지를 구해보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크게 이제 핵심이 되는 수식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수식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유닛 볼륨 체인지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보면은 즉 포화성비와 각각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값들, 그리고 여기서 재료 물성치 값을 가지고 볼륨 체인지를 구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볼륨 체인지, 즉 이제 이 델타 V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유닛 볼륨 체인지 이걸 구해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다 주어져 있죠. 이거 같은 경우 0.35. 그 다음에 이 값 같은 경우 41기가파스칼. 다음 시그마 X. 시그마 X는 여기서 이제 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는 하중 값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210 톤인데, 이 부피로 이제 나눠야 돼. 이 면적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보면은 B 곱하기 T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요걸 해줘야지 이제 시그마 Y, 요걸 해줘야지 이제 시그마 X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T 같은 경우는 B도 주어졌고 T도 주어졌기 때문에 각각을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시그마 X 같은 경우는, 시그마 Y는 똑같이 이런 느낌으로 요 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값이 돼서 이 값을 구해주게 되면 1.91 거의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이제 델타 V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V0, 즉 원래 부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원래 부피 같은 경우는 B제곱 T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겠고, 이 같은 경우는 값을 계산해 보면 0.0144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1.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해주면은 볼륨 체인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스트레인 에너지, 저장되는 스트레인 에너지 값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덴시티로부터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가 제공이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G 값이 없기 때문에 이 G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고, 요거는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를 구할 수 있고, 이거로부터 전체 적용하는 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볼륨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B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B번 같은 경우는 스트레인 에너지의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62줄, 이제 뉴턴미터죠. 이렇게 주어진 경우 다른 것들은 다 같고, 즉 B도 같고, 일단 차이는 이제 T의 값이 기존에 40이었다 그러면 얘가 바뀐 경우 T 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장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게 될 텐데, 우리가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고,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수식적으로 값을 가지고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시그마 x 같은 경우는 bx 나누기 bt 요거 제곱이 될 거고, 여기도 by bt. 그럼 타우 xy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이제 전단력이 주어졌죠. 전단력을 가지고 v bt 요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부피가 있을 거고, 왜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로부터 이제 뭐 계산을 한다라고 보면은 다 bt 제곱 여기다 있기 때문에 앞서서 bt의 전체 제곱을 다 뽑아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값이 나오게 될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t분의 1이 되겠죠. 여기 6값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티크니스다 보니까 t에 대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놓는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에다가 이제 값들을 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6 값에는 62 톤미터, 이 값은 다 주어졌죠. 여기 뭐 41기가 파스칼, px도 뭐 420kN, 이렇게 될 거고, v 같은 경우 96kN, 여기 전체 재고, g 같은 경우는 앞서서 우리가 구했었죠. 그래서 g 같은 경우는 15.185kPa. 그래서 이 값을 구해주게 되면은 t 같은 경우는 36.1 mm가 나오는 걸로 알 수 있어서 이 값이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앞서서는 이제 두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폭에 대해서 한번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 값이 주어지고, 대신 여기서는 이제 체인지 인 볼륨, 요게 이제 0.018%를 넘기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E라고 해서 체인지 인 볼륨 요거를 계산할 때 1 빼기 2 뉴, 이렇게 봤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px bt 요것도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bt를 그냥 앞에 뽑아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 여기서는 b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돼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값을 넣어주게 되면 0.018, t 같은 경우는 주어졌죠. 40mm,
빼기 2 곱하기 0.35. 이 같은 경우는 41 기가파스칼. px, py는 보면 이제 420.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640ml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어서 이거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